자, 조용한테. 초반에는 이게 좀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페이지는 책에 좀 오면서 하고 알겠죠? 네. 11조. 조용히 하시고 11쪽에 지구계의 순환. 그 11쪽에 지구계의 순환하고 13쪽에 지구계의 상호작용까지 한꺼번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에도 나가고 있는데 포인트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의 상호작용이 뭐라고 하면 이쪽 단원에서 기출이 된다 그러면 보통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지구계가 순환한다, 상호작용한다라는 형태. 왜 떠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자연현상, 뭐라고요? 자연현상. 자연현상의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보통 이제 사진, 예, 사진하고 같이 이제 명칭, 그걸 줬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에너지 원을 묻습니다. 뭐라고? 에너지 원. 근데 나중에 이제 곧 아마 이번 주 안으로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다음 두 번째로 실제로 순환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물질. 거의 대표적으로 딱 두 개예요. 몇 개? 탄소하고 물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 있는 말대로 하자면 상호작용. 뭐라고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권위, 뭐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수기 중에 하나가 뭐 무슨 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됐어요? 예. 거기 하나 더 더하자면 지구계를 우리가 지구계의 구성이라고 한다면은 지수, 기, 생, 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지구계의 구성이라는 게 무슨 존재를 위해서? 생명체 존재를 위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각 권의 뭐 성장구조하고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본 수업 시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록만 좀 얘기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권에서의 주요 구성 물질이 뭐냐. 근데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뭐 생명체 보호에 있어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됐어요? 교과서는 요게 먼저 나옵니다. 요게 먼저 나오고 요게 나옵니다. 수능 같은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굳이 이제 수능 쪽에 조금 치중을 두자면 위에 게 조금 더 수능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으로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정리해야 되는 거. 목록을 정리해야 돼요. 먼저 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근원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딱 세 종류입니다. 몇 종류? 많은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이 조력 에너지. 됐어요? 뭐 있다고?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아까 자연현상 자료를 제시해 줬을 때 그 현상이 무슨 에너지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많은 게 누구야?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얘들 두 개에 해당하는 거 외워 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외워주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뭐? 지진, 화산과 같은 모든 종류의 뭐? 무슨 현상? 지각전동 혹은 뭐 판구조음 관련 뭐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는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조석 현상 뭐라고?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주로 바다를 가도 어딜 가? 동해 가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남해 가고 하는데 동해 지방에서는요 이 실제로 밀물 썰물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TV 같은 거 봤을 때 갯벌이 막 드러났다가 다시 차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현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빠졌다가 12시간마다 빠졌다가 들어오는 거는 누구 때문이냐? 달의 기조력. 뭐라고요? 달의 질량과 거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일상적으로는 파도가 들어왔다가 치고 나가는 거 있지.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도 불러. 밀물, 썰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파도입니다. 뭐라고? 주의할 점, 파도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바람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있는 없지? 무슨 에너지? 파도는 태양 에너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제시된 자료가 태풍입니다. 뭐라고? 그런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환되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나온다고요? 산소 순환하고 물 순환 나옵니다. 뭐라고? 산소 순환하고 물 순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좀 내려서 이제 얘기하자면 산소 순환을 얘기할 때 책에 좀 책에 11조 유형 3 해서 지구계 순환 1 지구계 에너지원 해가지고 에너지원 몇 개 나와 있습니까? 3개 나와 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대양 에너지 차례대로 이제 쭉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물에 순환되어 있는데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3에 탄소의 순환에서 동그라미 1번에 탄소의 분포와 형태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별표 치고 그러니까 각 우리 지구상에서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지구계 각 원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됐나요? 그래서 직권에서는 뭐 물질로 봐 뭐라고 되어 있어? C 거기 세 번째로 나와 있는 C가 탄소지. CaCO3 있죠. 화학적 명칭은 탄산칼슘. 근데 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로 얘기하자면 석회암입니다. 뭐라고요? 주의할 점 대리암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라고? 대리암은 어차피 석회암이 좀 더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약간 그 조직이 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분은 똑같고. 됐어? 그 다음에 물론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쓰십시오. 석회암 말고도 석탄, 석유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 하지?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 쓰세요.
화석연료. 화석연료도 있어요. 또 뭐 있을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순수한 탄소 덩어리. 다이아몬드나 흑연 이런 것들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양이 서표함에 비하면은 너무 적은 양. 됐어요. 그 다음에 수컷. 대부분 무슨 상태로? 이온 상태로. 그거는 딱 거기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CO3E- 이름이 뭐고?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해놓으면 CO3E-는 탄산이온입니다. 뭐라고요? 탄산이온. 모르겠는 사람 적어놔. 탄산이온. 그 다음에 밑에는 HCO3-죠. 맞나? 탄산수소이온. 뭐라고요? 둘 다 물속에 녹아있는 탄소의 형태입니다. 주된 형태. 됐나요? 이 중에서 바닷물 속에 칼슘 이온이 많이 녹아있으면 뭐가 많이 녹아있으면? 칼슘 이온이 많이 녹아있으면 탄산 이온은 칼슘 이온하고 만나가지고 CaCO3로 앙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HCO3- 형태로 있으면 주변에 칼슘 이온이 있어도 침전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왜? 뭐? 마가리로 확, 니 때문에 이 새끼야, 이거 잘리면 뭐 할래? 어차피 편집 안 하고 난 그대로 올리는데. 그 다음에, 기권에 보시면 기체 상태인데 제일 많은 게 누구다? CO2가 이제 대표 값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옆에 누구 있어요? 일산화탄소죠. 그거 말고도 CH4, 뭐? CH4. 메테인 적은 양입니다. 일산화탄소도 적은 양입니다. 그런 정도 있다. 그 다음 생물권은 포도당, 녹말, 지방, 단백질 돼 있죠? 다 합치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부 다 3대 주 영양소에는 CHO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됐어요? 그럼 끝났어. 봐봐. 무슨 상태로 주로 존재하느냐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꼭, 뭐 예를 들어, 대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만 존재하느냐 이 말이야. 다른 권으로 갈 수도 있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밑에 있는 탄소의 순환 과정에 따른 탄소의 이동돼 있지? 네. 몇 개 나와 있노? 6개 정도 나와 있어요. 네. 자, 정규 수업 시간 되면 제가 정확하게 그려드릴 텐데, 요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보세요. 앞에 봐. 무슨 권?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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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생물권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네. 주고 받는 거야. 네. 그럼 잘 봐. 1차적으로 대기에서 어디로 갔다? 그럼 대기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머릿속에 탄소가 대기에서 어디로 갔대? 생물권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거야.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대기에서 존재하는 가장 많은 게 뭐라고? CO2인데 네. 생물권으로 가고 나면 뭐가 되노? 어차피 탄단지 될 거 아니야? 예. 포도당을 만들어냈대. CO2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냈다. 너. 그렇지? 정확하게 됐어요? 예. 그럼 거꾸로 나가는 거는? 호흡. 그렇죠. 호흡.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결국 광합성하고 호흡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기에 있던 것이 어디로?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지. 물에 녹는 건 전부 뭐라고 하면 된다? 용해. 됐어요? 반대로 나갔네? 증발됐다고 하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냐? 예. 그 다음에 이온 상태로 있던 게 직권이 됐습니까? 방금 만들었지? 예. 그걸 뭐라 그래? 침전. 그렇죠. 이거 침전. 다시 녹았어. 마찬가지로 뭐? 용해. 됐어요? 여기 하나 더 하자. 원래는 화살표가 몇 개 나오겠노? 8개. 12개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자? 근데 그거 다 안 물어봐. 일단 6개에다가 한 개 더.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나?
화산. 예. 뭐 화산. 대규모의 화재 또는 대규모 화재가 일어날 만한 게 누구입니까? 화산. 화산이죠. 그러면 석회암이고 나발이고 다 뭐 화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CO2가 전부 다 분출이 됐습니까? 네. 그게 표에 보시면 첫 번째가 요거죠. 맞나? 예. 표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합성. 그러니까 나왔는 거만 이렇게 표시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산호 쪽은 이게 있네. 수권에서 어디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산호 생성. 뭐라고? 네, 산호 생성. 산호 생성뿐만 아니라 조개 껍질도 뭐냐면 CaCO3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권이 가지고 있는 탄소는 대부분 탄단지인데 껍데기 같은 것들이 그 석회암 성분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달걀 껍질, 혹은 조개 껍질, 그다음 산호 껍데기 이런 것들. 그러면 산호라는 놈은 전부 다 원래 연체동물이거든. 껍데기가 있다 없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닷물 속에 있는 칼슘이온과 CO2를 빨아 당겨가지고 껍데기를 만드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산호가 생성되거나 조개 껍질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던 걸? 수권에 있던 거를 어디로? 생물권으로 끌어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산호초 퇴적. 이거 해놨네. 산호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죽을 수 있지. 저건 전부 다 대부분 생명체가 집단 매몰되는 걸 얘기해요. 뭐라고? 매몰되는. 됐어요? 그 다음에 호흡은 요거네.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빠뜨린 것 중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 이것 두 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했는 거 가지고 장난질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석회동굴이라고 있지. 예. 석회동굴이 뭐냐면 지하에 석회암층이 있는데 지하수가 흘러가다가 구멍을 뻥 뚫었는데 석회동굴이에요. 됐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석회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는 용해야 친전이야? 신전. 아니지. 뚫었잖아. 용해. 뚫었으니까 용해. 알겠어? 예. 그런데 그 동굴 내부에 뭐 종유석. 종유석이라든가 이거는 다시 만들어지는 거지. 예. 울려있다. 이게 뭐다? 신전에. 됐습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물순환 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물순환은 그 바로 위에 있죠. 물순환에서 조금 기억하실 거는 요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책에 보시면 물의 순환, 모든 물의 순환은 앵간해가지고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뭐라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첫 번째 기억할 거. 지난번에 대부분에 반해서 수권의 구성을 얘기했는데 순환 안 하는 놈이 있어요. 대륙빙하. 뭐라고? 대륙빙하. 대륙빙하는 공식적으로는 물 순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고 육수고 전부 뭐 증발되면 공기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 강수, 은결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물순환에 다 참여하는데 대륙빙하는 일단 물순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합니다. 됐습니까? 네. 물론 대륙빙하가 갑자기 지금 끼어들게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환경 문제로 지구온난화가 개입이 되면 이제 대륙빙하가 어떻게 뭐가 들어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대륙빙하는 물순환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의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물수지예요. 뭐라고?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연 증발량이 얼마냐면 32고 연 강수량은 28.4지. 맞아? 그럼 바다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같지? 손실이지. 그런데 육지, 호수, 하천에서는 어때? 반대로 플러스지. 그럼 이 말이야. 물수지는 주의해야 된다. 지구계 전체로 보면, 뭐로 보면? 야,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 지구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 들어온 적도 없죠? 선생님 예를 들어 땅 갈라져가지고 지하로 내려간 건 그래도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맞나? 따라서
지구계 전체로 보면은 물수지는 얼마? 본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됐어? 근데 각각의 수권 구성원으로 보면은 뭐일 수도 있다. 플러스인 놈도 있고 마이너스인 놈도 있는데 전체 순환계 안에서 보면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런데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대단원 3에 가면 환경에 대한 거 하면 지구온난화할 때 뭐가 나오냐면 열수지 나와요. 뭐 나온다고? 열수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에너지 주고받는 거예요. 열에너지. 열에너지는 주의할 점이 어떤 놈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지를 않아. 전부 본전이에요. 전체로도 본전이고.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 알았어? 물수지는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낼 수 있지만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전체는 얼마다? 0이다. 됐나요? 예. 거기에서 주의할 점. 물순환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 그냥 여기 간단하게만 좀 적어요. 물순환에서 사용되는 용어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일단, 뭐가 있을 거고? 증발, 응결, 강수. 됐어요? 네. 응결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내려오는 거는 아닙니다. 됐냐? 예.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까? 그러면 수증기야, 물방울이야? 수증기. 물방울. 수증기면 눈에 안 보여. 알았어? 수증기 눈에 보여? 안 보입니다. 너네 뭐 이런 물 끓이면 이렇게 올라오지? 예. 그거는 수증기 혼자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바로 찬 공기를 만나서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물의 순환이잖아. 그러면 물의 이동량을 좀 정량화해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를 이용할 때가 있다고? 이거를 제대로 잘 안 그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충분히 좀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들어. 화살표 몇 개? 예. 화살표 몇 개? 예. 역시 한 개. 알았어.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으면 두 개. 됐냐? 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몇 개? 한 개. 한 개예요. 알겠어요? 됐냐? 예. 그럼 주의하실 점. 화살표에서 여기에 5, 3 돼 있어. 얼마? 8. 무조건 출발 지점의 총합은 도착 지점의 총합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1에 이게 얼마야? 4. 오케이? 이게 열수지 할 때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뭐라고요? 열수지. 자, 그게 11조까지의 내용인데 중간에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림 봐봐. 예. 그림 보면 딴 데 보지 말고 제일 위에 수증기 보세요. 수증기가 얼마예요? 38 맞나? 네. 그러면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놈은 증발 해가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2지. 예. 마이너스라는 거는 출발값을 얘기하는 건데 유출된 거. 그러면 마이너스 6은 대륙에서 증발한 거고 대륙에서 보낸 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바다에서 보낸 게 32. 그래서 수증기는 총량이 얼마다? 38이다 이 말이야. 근데 받은 만큼 얘가 다시 내보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왼쪽으로 강수로 얼마? 9.6. 해양 쪽으로 28.4 합치면 얼마? 역시 38이지. 그럼 잘 들어. 수증기에서 강수가 돼서 대륙으로 간 게 9.6이지. 예. 대륙에서 바다로 바로 나간 양이 얼마 걸려? 3.6. 왜 3.6인데? 흘러 내려서. 6이 다시 어떻게 돼서? 증발했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니까 출발값하고 도착값을 항상 자세히 좀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물순환은 어떤 공간 자체가 전부 다 본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 있는 표에 보시다시피 바다는 마이너스 났고 그다음 육수는 플러스 났죠. 근데 화살표를 가지고 표시할 때는 뭘 가지고 표시할 때는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살표 한 개를 두고 도착 지역의 각배합과 출발 지역의 총합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저것만 지켜도 이 관련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그림은 탄소가 순환하는 지구계의 권역을 표는 생물권과 각 권역 사이에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 기억, 니은, 디귿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집중하세요. 가나다는 기억, 니은, 디귿, 직권, 기권, 수권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 보겠습니다. 화석 연료가 생성되었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어디에서 어디로? 생물권에서 식물.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겠죠. 맞아요. 석탄, 석유가 어디에 매장되는데? 땅에 매장되니까. 맞아? 따라서 가는 뭐다? 직권이고. 산호골격은 아까 전에 바다 물속에 있는 이온을 빨아당겼다 이랬죠. 누가? 생물권이. 그러면 니은이 산호골격 생성이니까 나는 뭐가 되겠다? 직권. 그럼 남았는 거 가는 당연히 직권이겠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기억. 가는 직권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침전에 의한 석회암의 생성. 그쪽으로. 침전은 아까 어디? 누가 그건 생물권 상당히 수권직권 상호작용이죠. 나에서 가로의 탄소 순환 과정의 얘기다. 맞았죠? 나가 뭔데? 가가 직권이니까 가에서 나로 갔으면 용해인데 침전은 나에서 가로 갔다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니은 맞고 디귿.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뭐 하는 거고? 연소, 태우죠? 그러면 화석연료 자체는 직권. 태웠어. 어디로 가? CO2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가 뭔데? 기권이죠. 탄소량은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 틀렸네. 다음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별표 쳐놨고. 그림은 지구 환경에서 탄소의 분포와 연간 이동량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탄소 가지고 양을 따진 거는 아마 이게 거의 전무후무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잘 안 따지는데.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화살표 전후값을 잘 보면 됩니다. 됐냐?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탄소의 대부분은 직권에 저장되어 있다. 각각에서 존재된 양이 대기 얼마? 750, 화석연료 4000, 토양 1580, 식물 610, 그 다음에 해양 39120, 해양 퇴적물 150, 퇴적암 얼마고? 8천만 이래 돼 있죠? 맞아요? 다른 거 다 두드려 합쳐도 퇴적암 짱이지. 그거 말고도 해양 퇴적물, 토양, 그 다음에 화석연료 이것들이 원래 전부 직권입니다. 됐냐? 따라서 기억은 맞죠? 니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한다? 이거는 이 그림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죠. 디귿. 토양에서 대기로의 탄소 순 이동량은 매년 1.1 곱하기 10의 9승분이다 돼 있는데 10의 9제곱이라는 건 빼고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거지. 근데 무슨 이동량? 순 이동량은 나하고 들어온 거를 빼고 얼마냐 이 말이지. 그러면 토양에서 대기로 간 건 얼마? 1.6. 대기에서 다시 토양으로 들어온 건 0.5. 그러면 두 개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게 돼. 그럼 차이가 얼마야 어쨌든. 이러면 토양에서 좀 더 많이 보냈죠 대기로. 순 이동량은 얼마다? 1.1 됐어요? 어려운 거 있나? 답은 5번. 9번 문제. 그림은 1년 동안 육지와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는 양을 100이라고 할 때 지구 전체의 평균적인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 A의 양은 9다. 잘 들어. 대륙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몇 개고? 대륙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몇 개고? 3개 맞나? 첫 번째 증발 있죠? 16짜리. 그 다음에 하천수, 지하수 맞나? 근데 하천수하고 지하수 합쳐서 A라고 해놨네. 그럼 받은 만큼 뭐 하면 되노? 받은 만큼 내놓으면 되잖아. 그럼 대륙으로 꽂혀 들어왔는 거는 뭐밖에 없어? 강수 25밖에 없지? 그 중에 증발이 16이래. 남았는 거는?
그럼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부분 문제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볼 때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수능 당일날 4교시 있죠? 4교시 치잖아.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단순한 산수인데요. 이런 문제가 눈에 바로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시험 망치. 본인도 알거든. 지금 이게 군지 아닌지 확 눈에 바로 띄워줘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푼다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니은 물이 증발하면서 지표에서 대기로 에너지를 수송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밑줄 그어놓고 옆에 쓰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잘 들어요. 증발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면? 증발이 일어나면 보통 다른 말로 기화 물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죠.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 뭐라고?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 혼자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발해지죠. 그러면 그 해당 대상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았어. 그러면 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가져간 거예요, 주변에.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면 주변에 에너지를 들고 기권으로 간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반대 과정이면 도리어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로 바다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 맞아? 84에 강수량은 얼마? 75. 시간이 지날수록 해수의 양이 점차 감소한다? 아니지. 뭘로 충당되나? 육수의 흐름. 뭐라고요? 육수의 흐름. 됐습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그림은 지구에서 평균적인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기억. A 과정으로 이동하는 양은 B보다 많다.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A 과정으로 해양은 증발량이 뭐보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어때요? 많지. 따라서 대기 중 물의 이동량은 A가 많을까? B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 물어볼게. 대기에서는 대기를 보면 대기가 두 개 있잖아. 왼쪽 대기는 어디 위에 있는 거? 대륙 위에 놓여 있는 대기. 맞아요? 오른쪽은 해양 위에 있지. 바다 위에. 그럼 바다 위에 있는 대기는 받은 양이 더 많고 대기 입장에서 보면 증발량이 더 많지. 그 다음에 대륙 위에 있는 대기 입장에서는 내놓은 게 더 많네. 그럼 수증기의 이동 방향은? 대기 중에 물 이동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될까? A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모자란 쪽으로. 맞아? 그 다음, 그러니까 B가 없지는 않는데 누가 훨씬 더 많을 거다? A가 많아야 이게 균형이 맞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틀려? 맞고. 그 다음에 내 말 하는 거 잘 들어봐. 대륙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어때? 대륙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니까 하천수나 지하수는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가는 게 어떻다? 많을 거니까 D 과정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겠죠. 맞습니까? 그럼 니은 봐봐. 하천수의 이동은 D 과정에 해당한다. 맞죠? 지하수 이동도 해당됩니다. 뭐라고? 기억하고 니은은 맞아요. 디귿 보겠습니다. 이 순환은 주로 갑자기 확 물어보네. 뭐 물어봤노? 근원 에너지 물어봤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물론 여기에 주로 돼 있지. 잘 들어라.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일부 기여하는 것도 있을 수 없을까?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보면 동아프리카 열목대라고 있어요. 지금 한참 대륙이 이렇게 쭉 갈라져가지고 마그마가 치솟아 오르진 않고 벌어지는 것을 계속 메우는 형태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얹혀져가지고 그 물이 좀 따뜻해요. 알겠어요? 그럼 걔가 물 따뜻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용암 때문이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따뜻하게. 물론 그런 일부적인 현상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근데 만약에 야 물순환은 아예 지구 내부 에너지와 상관없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예. 원래 오늘 여기서 유형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림을 바로 보는 게 좀 안 돼요.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B반에서 오늘 아마 4에서 5 중반까지 나갈 확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5, 6을 좀 미리 읽어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됐죠? 자, 쉴 사람 쉬십시오.